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돈 벌고 싶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주택을, 좋은 주택을 잘 사서 경매로 잘 낙찰받아서 빨리 팔아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단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팔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단타로 파는 거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안 좋아하느냐 보면 1년 미만에 팔게 되면 내가 번 돈의 70%, 약 77%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요. 2년 미만에 이 부동산을 팔면 내가 번 돈의 66%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자, 즉 내가 열심히 경매 공부를 해서 2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팔았어요. 우와, 1억 번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안에 팔면 내가 1억을 벌었어도 세금으로 7,7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2년 안에는 6,6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정말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다 내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매매 사업자나 법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계시면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직이나 겸업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페널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에 합쳐져서 종합소득이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높은 세금을 또 이렇게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사람이 더 만들어진 겁니다, 법으로. 그러면 나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 법인은 얼마나 관리할 게 많겠습니까? 뭐 세무사도 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장도 해야 되고, 법인이 살고 있는 법인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돈이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단타로 했을 때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NPL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NPL이 무엇이냐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로 양도 차익, 양도에 대한 돈을 벌었을 때 여러분들이 양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팁 하나, 양도 차손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서 팔면 거기에 난 내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1억이라는 아파트를 팔았어요. 근데 1억 1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1천만 원을 벌었죠. 그렇게 이익 난 거를 양도차 이익, 그래서 양도차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이거 1억이 1억 1천일 줄 알고 샀는데 거기 시세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9천만 원에 팔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9천만 원에 팔면 내가 1억에서 9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1천만 원을 손해 봤죠. 이것을 양도차 손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무엇이냐고요? 자, 한번 이 양도세에 대해서 조금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은 단타로 했을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데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양도차익과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빨간 쪽이 중요한데요. 양도차손. 내가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1천만 원에 팔았을 때, 자, 1천만 원에 대한 이익이 나왔죠. 이런 양도 차익이 났고, 내가 1억짜리를 1억 1천만 원에 팔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못해서 9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천만 원에 대한 뭐가 되죠? 손해, 양도 차익이 납니다. 이거를 그 해, 만약에 2024년이라고 해요. 2024년 안에서 손해가 났거나 내가 이익이 났으면 이거를 합해서 세금을 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합산, 통산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나면 합쳐서 많이 이익이 나면 많이 세금을 내고, 혹시 세금이 많이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거의 0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거와 이익을 보는 거를 합친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타를 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게 뭐죠? 이익이 났을 때를 고민을 하죠. 그럼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5천만 원 수익을 냈다고 해요. 5천만 원. 우와! 자, 그러면 5천만 원 수익을 아까 77%에 대한 세금을 떼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손해지는 돈은 한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내가 다 내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NPL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수익이 냈다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수익을 어떻게 세금 없이 여러분들 걸로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지금 이건 경매지에 있는 이제 낙찰 받은 어떤 그 표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자, 누군가 1억 8,800만 원 낙찰 받았는데요. 2등이 1억 2천만 원이요. 어이구야. 이렇게 1등과 2등 차이를 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 6,500만 원 떡 싸먹었다고 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이가 많이 나면 뭐 좀 2등하고 차이 많이 안 나게 입찰 들어가도 되는데 아깝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물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가만 보니까 1차가 1억 8천이었고 9,200만 원까지 약 3차까지 유찰된 물건이네요. 그러면 이 물건을 왜 1억 8,800만 원에 낙찰받았는지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앙 하단을 보니까요. 이 채권자라는 부분에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있네요. 이 유동화 전문회사가 뭐냐?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NPL이라는 채권을 사거나 팔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NPL 채권 물건이 경매로 진행되면 이런 거를 NPL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NPL 물건을 접근했을 때 경매로 이 물건을,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 부동산을 사기 전에 저 NPL까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 즉 부실한 채권까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낙찰받은 분이 저 채권을 샀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염두에 둘 수 있겠네요.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NPL이라는 채권의 금액이 중요합니다. 자, 채권의 금액은 어딨냐? 이 임의경매라는 걸 경매를 신청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수협은행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유동화 회사가 이 채권을 샀습니다. 수협으로부터 양수를 받았는데요. 채권 금액을 보니까 2억 7,700만 원까지 있네요. 그래서 2억 7,700만 원까지 유동화 회사는 경매에서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금액까지 유동회사는 타인에게 팔 수 있다. 뭐를? 이 NPL이라는 채권을 팔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2억 7,700만 원이라고 해도 사는 사람이 그냥 살까요? 그것도 빚인데 내가 경매도 해야 돼 복잡하게 빚이 그냥 안 사겠죠. 그래서 좀 더 싸게 보통 삽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에 사면 이 산 사람은 경매에서 만약에 배당을 2억 7천을 다 받으면 약 7천만 원의 수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사는 사람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이 채권을 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샀다는 표현은 그냥 포괄적으로 이걸 다 인수한 것까지 통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는 샀고 누구는 인수해야 된다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식만 여러분들은 배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엄청 중요한 내용 알려드리니까 잘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 수 있는 빚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PL, 유동화에서 가지고 있는 빚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얼마에 살 수 있냐? 2억 7천만 원 사면 여러분들은 남는 돈이 없겠죠. 경매도 진행해야 되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것보다 낮게 삽니다. 그럼 기준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유동화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건들,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은 보통 최저가를 기준으로요 전 회차 정도의 채권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이 금액을 살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낙찰자는 1억 3천만 원에 이 2억 7천만 원짜리를 사서 무엇을 했을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양도 차익과 그 다음에 양도 차손의 마법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2억 7천만 원짜리 빚을 사면 이 경매 절차에서는 이분은 2억 7천만 원을 받을 돈이 있는 게 됩니다. 다만 이건 얼마짜리로 샀죠? 1억 3천만 원에 샀다. 됐죠? 그리고 이분은 얼마에 이 물건 낙찰 받았냐? 1억 8,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2억 7천만 원보다 더 낮게 받았네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1억 3천만 원에 채권을 사서 입찰을 1억 8,800만 원에 낙찰을 받고 그리고 이 차익 자체를 뭘 한다? 배당을 받아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3천으로 상가를 1억 8천만 원짜리 상가를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돈을 내고 그 돈을 나머지를 돌려받았다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자, 쉽게 생각하시면요. 1억 3천만 원으로 1억 8,800만 원에 이 상가를 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억 3천으로 1억 8천을 사고 그 다음에 이걸 무엇을 할까? 이거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1억 3천에 다시 팔아버립니다. 왜? 아까 채권을 샀던 금액에 똑같이 팔아버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들어간 돈은 결국은 얼마다? 1억 3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8천원짜리를 1억 3천에 팔았으니까 손해는 얼마가 났죠? 약 5천만 원의 손해가 나는 걸로 표면적으로 보입니다. 오, 부자이커님, 그러면 이거 할 때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대출이 되기 때문에 80%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간 돈은 약 3천만 원 가지고 채권을 1억 3천만 원 사고, 그리고 이 물건을 1억 8,800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예 양도 손을 강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에? 1억 3천만 원에 이 상가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마이너스 5천만 원의 양도 손해를 보는 그런 표면적인 서류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단타로 해서 2024년에 얼마를 벌었을까요? 5천만 원의 수익을 이제 얻었어요. 근데 세금을 내면 얼마다? 77%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NPL로 1억 3천만 원의 돈으로 대출도 80%까지 되니까 실제 들어간 돈은 약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 3천만 원의 돈으로 NPL 채권을 약 2억 이상인 채권을 산 다음에 이거를 경매로 1억 8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또 대출이 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면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1억 3천만 원으로 이 채권을 샀고 이 채권에 의해서 1억 8천만 원짜리 상가를 사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억 8천짜리 상가를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되는 가격인 1억 3천만 원의 상가를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면 여기에서 손해가 얼마 났죠? 약 5천만 원의 손해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번에 플러스 5천만 원 이익, 여기 마이너스 5천만 원 이익 하면 이게 뭐가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2024년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내야 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NPL로 단타의 차익을 차손을 만들어 버리는 방법으로, 그리고 결국은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NPL을 가지고 양도 차익을, 그러니까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2024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양도입니다. 양도라는 거는 파는 것.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31일까지 해서 팔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익이 만약에 5천만 원이 났다. 그러면 아까 NPL을 통해서 손해를 5천만 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얘 둘이 합해지면 결국은 합하면 0원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NPL을 통해서 미리 채권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리고 채권을 샀을 때 내가 얼마까지 입찰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채권 자체의 대출도 80%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대출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빚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해서 질권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팁은 NPL을 통해서 양도 차익과 차손을 0으로 만든 다음에 양도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NPL 팁으로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NPL로 투자금 0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도 차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2024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단타로 5천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77%예요. 눈물이 너무 나죠. 이때 NPL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손해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손해를 만약에 마이너스 5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하면 플러스 단타로 5천만 원과 마이너스 5천만 원이 어때요? 또이또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이 0원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른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단타로 수익을 냈을 때 NPL을 통해서 손해를 보게 만든다고 하면, 표면적이죠.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라는 것